안녕하세요. 2024년 경찰 1차 형사법 35번 문제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5번도 형사소송법 문제고요. 증거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증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수사와 관련된 내용들을 쭉 계속 보다가 어제 이제 우리가 증거와 관련된 걸 봤죠. 전 오늘 찍고 있어서 어제라고 하는 게 되게 어색한데 어쨌든 수사에 대한 파트를 쭉 봤다면 이제 증거 관련된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증거 관련된 부분이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사실은 뭐 수사 부분이 단순 암기사항은 더 많기 때문에 오답률도 높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오늘 한번 문제 또 보시면 증명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증명에 대한 부분 한번 보시면 증명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1번 증거 위조죄의 적용 대상인 증거에는 범죄의 성립에 관한 증거 외에 양형의 기초가 되는 정상관계 사실에 관한 증거도 포함된다. 우리 이거 형법에서 배웠죠. 증거 위조죄에 적용 대상인 증거는 범죄의 성립만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양형의 기초가 되는 정상관계에 관한 사실 요것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요거에 관련된 증거도. 그런데 양형의 기초가 되는 정상관계 사실은 매우 복잡하고 비유형적일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307조가 규정한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이건 맞아요. 우리가 엄격한 증명은 뭐죠?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 범죄의 성립과 가중, 감면 등 처벌에 관련된 내용이 바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고, 이런 정상관계와 관련된 부분들은 자유로운 증명, 즉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라는 것은 증거 능력도 갖춰야 되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거 능력도 갖춰야 되고,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거 조사 방식을 따라야 하는 게 바로 엄격한 증명인데, 이런 양형과 사실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증명으로 입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거는 맞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탄핵 증거. 탄핵 증거라는 거는 어떤 증거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 그 어떤 증거의 모순을 일일이 발라버리는 것. 이거 좀 표현이 너무 적나라했나요? 어떤 증거의 모순을 하나하나 뜯어서 밝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히 얘기하면. 그래서 그 증거의 가치, 신빙성을 감쇄시키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표현을 조금 성숙하게 하려면 감쇄, 나쁘게 하려면 뜯어 밝힌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돼요. 이런 탄핵 증거의 제출에 있어서도 상대방의 이에 대한 공격 방어의 수단을 강구할 기회를 사전에 부여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이 탄핵 증거를 제출하면서 그 증거하고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의 관계 및 입증 취지 등을 미리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할 것이에요. 그렇죠? 증거와 내가 입증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관계, 그 취지를 명시를 해야 내가 탄핵하는 것에 대해서 상대방이 항변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이게 필요하다. 그리고 또 증명력을 다투고자 하는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해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고 한다는 것을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하는 것이답니다. 즉, 증명력을 다투고자 하는 증거, 즉 이 어떤 증거의 증명력이 굉장히 떨어진다, 신빙성이 없다라고 이제 우리가 그걸 탄핵하려고 할 때 증명력을 다투고자 하는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고 한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탄핵 증거도 어떤 부분을 통해서 어떤 걸 증명하겠다, 어떤 증거를 통해서 어떤 사실에 대해서 증명하겠다, 그래서 증거의 탄핵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는 것이고, 증명력을 다투고자 하는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해서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고 한다는 것도 알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탄핵 증거에 있어서도 반드시 갖춰야 할 절차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가 아니에요. 틀렸습니다. 세 번째, 어떤 소송 절차가 진행된 내용이 공판조서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여 당연히 그 소송 절차가 당의 공판기일에 행하여지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절대적인 증명력을 가져요. 공판조서에 A는 B다 라고 기재가 되어 있다면 그 A는 B다라는 것은
정말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은 절대적인 증명력이 인정된다는 거예요. 근데 공판조서에 A는 B다라는 게 기재가 안 돼 있다고 해서 A는 B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즉 공판조서에 기재된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적 증명력이 있지만 기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기재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기재되지 않은 것이 진리다, 절대적이다 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반대 해석이 안 된다는 거죠. 따라서 공판조서에 기재되지 않은 소송 절차의 존재가 공판조서에 기재된 다른 내용이나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로 증명될 수 있고 이는 소송법적 사실이죠. 따라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은 아니고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소송 절차가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여 당연히 그 소송 절차가 당연히 공판기일에 생활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것도 아니고 공판조서에 기재되지 않은 소송 절차의 존재가 공판조서에 기재된 다른 내용이나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로 증명될 수 있고 이는 소송법적 사실이면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된다. 요거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공판조서의 절대적 증명력이라는 것은 공판조서에 기재된 부분에 대한 절대적 증명력을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범행에 관한 간접 증거만이 존재하고 더구나 그 간접 증거의 증명력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자에게 범행을 저지를 만한 어떤 동기도 발견되지 않아. 간접 증거로서도 이거 도저히 증명이 안 돼. 이랬을 때 이거 그래도 이 녀석 아니면 할 사람이 없어. 너 아니면 죽일 사람이 없어. 만연히 무엇인가 동기가 분명히 있는데 이를 범인이 숨기고 있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간접 증거의 증명력이 그만큼 떨어진다고 평가하여 무죄 판결하는 것이 형사증거법 인두비오 프롤레오 원칙에도 부합한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이것도 맞습니다. 그 답은 2번입니다. 2번.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 지문은 요거죠. 요거. 이 공판조서 관련된 거 되게 중요한데 잠시만요. 요거 요런 거 아까 그 탄핵 증거 관련된 부분인데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 능력이 없어요. 증거 능력이 없는 사법경찰이 작성의 피의자 신문 조서에 대해서 비록 당초 증거 제출 당시 탄핵 증거라는 입증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하였지만 피고인의 법정 진술에 대한 탄핵 증거로서의 증거 조사 절차가 대부분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면 위 피의자 신문 조서를 피고인의 법정 진술에 대한 탄핵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피고인이 막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했어. 원칙적으로 사법경찰관리가 작성한 피고인의 피의자 신문 조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요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로 쓸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법정에서 진술하고 사법경찰관리 앞에서 쓴 조서의 내용이 완전히 상반될 때 이 사법경찰관리가 작성한 피신 조서를 이 피고인의 법정 진술을 탄핵하는 증거로 이 법정 진술 과연 믿음이 갑니까? 사법경찰관리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하면서 탄핵하는 걸로는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게 아까 전에 우리가 요 얘기예요. 탄핵 증거는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 수사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음은 형사소송법 318조 2 규정에 따라 명백하나 법정에서 이에 대한 탄핵 증거로서의 증거 조사는 반드시 필요한 거고 또 탄핵 증거의 제출에 있어서도 상대방의 이에 대한 공방의 수단을 강구할 기회를 사전에 부여한다는 점에서 그 증거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의 관계 및 입증 취지도 미리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증명력을 다투고자 하는 증거의 어느 부분에 대해서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고 한다는 것을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여기까지. 이 부분 되게 중요합니다. 2번. 탄핵 증거에 대한 내용이고요. 공판조서의 절대적 증명력 3번 지문은 보고 4번 지문은 이 간접 증거, 즉 살인 사건 같은 거에서 이 간접 증거의 증명력이 확실하지 않을 때, 이럴 때 어떻게 판단을 내려야 되냐? 인두비오 프롤레오 원칙이 결국은 답이다. 확신이 안 생기면 무죄로 가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다음은 2번입니다. 이거. 그래서 이 문제도 판례의 어떤 후미진 부분들, 판례의 아주 주요 요지들을 굉장히 어렵게 꼬아서 좀 출제를 한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형사소송법은 이렇게 판례가 조금 후미지고 이론적인 부분이 많이 나온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